여러분 책들의 시간이지요.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미있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장상인과 이토 슈니치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입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 번 내뱉은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지 오늘의 책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셀럽이 선택한 책 듣는 10분. 한국의 홍보맨과 일본의 언론인이 바라본 삶의 이야기. 장상인 이토 슈니치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들려드립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어디 아프세요? 그새 주름살이 더 많아지셨어요. 우리가 안부 삼아 하는 일상적인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전달될 수가 있다. 걱정하는 듯한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을 망각하면서 언제나 함부로 말을 한다.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는 먼저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말하라. 사람들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멈춰라. 인간은 언어의 힘을 가졌기에 동물보다 고귀하다. 그러나 그 언어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인간은 짐승보다 저급한 존재가 된다 라고 했다.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가를 생각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남을 가르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신을 알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항공사 임원의 물벼락 갑질, 땅콩 회항, 재벌기업 회장의 미투, 커피 회사의 고객 험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사건들이 블라인드 앱에 의해서 촉발됐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강한 자들의 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앱에 의해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윗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이들은 대나무 숲에서 구멍을 파고 외친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의 귀.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강한 사람들은 약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 권력자나 윗사람은 귀에 손바닥을 대고 아랫사람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어야 한다. 도대체 마음은 신체의 어디에 있을까?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을 뇌로 추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했다. 학자들은 마음의 위치를 포함해 참으로 오랜 세월 마음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원시인들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골과 함께 화분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원시인들도 죽은 사람에게 꽃을 바쳤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에게도 슬퍼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기업에서는 한때 종업원의 마음 건강에 대한 진단이 성행했다. 자살방지 대책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에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업원들의 마음을 진단하는 것도 신체적 건강 진단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신에게 나의 마음은 건강할까 하며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 세상의 잣대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어서다. 우리가 일본인에 대해 먼저 공감하는 것은 질서의식이다. 일본인들은 2사람 이상 모이면 줄을 서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 일본의 거리는 어디를 가도 깨끗하다. 이 모든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서 비롯된다.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행동에 대해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가르친다. 집에서는 부모가, 등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의 예절과 공부는 물론이고 공중도덕과 가정에서 해야 할 지침까지 철저하게 가르친다.
이러한 가정교육이 밑거름이 되어 일본인들의 일상은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교사들의 학생 구타나 학교 폭력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일본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윤택한 생활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문명의 이기로 인해 부모와 자식 간은 물론 스승과 제자, 친구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일본의 자랑이었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도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해 정신문화를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통렬하게 느끼고 있다. 퇴색된 무사도 정신의 부활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한 인간들의 대화 단절 현상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심각하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대화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대화를 대신하는 시대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정작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항목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다.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을 도와야 하며 사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규칙을 지키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배려의 정신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이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나아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칭찬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언어다. 칭찬은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말 한마디만으로도 칭찬을 들은 사람은 일단 기분이 좋아진다. 루이스 B. 스미스는 저서 칭찬의 기적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이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며 인류 문명도 이런 욕구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주위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다. 단지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의해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례는 무척 많다. 아인슈타인이 그랬고 에디슨이 그랬다. 칭찬할 때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구체적으로 칭찬의 의미를 이해시켜야 한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칭찬할 때는 당신의 그러한 방식이 좋아요 라는 식으로 상대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칭찬하는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칭찬할 때에는 칭찬을 70%, 꾸중을 30% 비중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칭찬의 반대인 꾸중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100%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질투심과 잘못된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남의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진정한 칭찬이어야 한다. 겉핥기식 칭찬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남들에게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라는 말에서 칭찬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당사자가 없는 데서 흉을 보는 것보다 없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더 빛나 보인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 그 상처는 염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한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실수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지만 이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통계도 있다. 옛날에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본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를 더 구박한다고 했다. 그와 같은 이치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악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자기만의 특수한 DNA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흉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흉보지만 자신의 단점은 모르고 있다. 남을 헐뜯고 군림하려는 삶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 원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말하지 말라. 파스칼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옷 자랑, 시계 자랑은 애교다. 돈 자랑, 자식 자랑을 넘어 손주 자랑까지 그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 자랑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에게 잘 베푸는 것도 아니다. 자랑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도 내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분출되는 언어와 행동일 것이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를 갈망한다. 즉,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려서부터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마이너스 체험을 메우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여기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한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자기 자랑은 크게 어필되지 않는다. 가벼워 보이고 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재교육을 받아야 할 듯 싶다. 100세 시대의 건전한 완주를 위해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던지고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 항상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익힌 사랑과 예절이 근본이다. 그 속에서 남을 이해하는 배려라는 깊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사람은 인상도 좋다.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인상이 넉넉한 사람은 마음도 넉넉하다. 그 가운데 재산도 넉넉해진다. 네,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3년 전쯤 개봉한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리 오래된 영화가 아닌데도 몇몇 대사와 장면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사람들도 조금 더 민감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심코 뱉는 말도 엄격한 세상의 잣대에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책 듣는 10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